여러분, 이극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일제강점기 독일에서 유학을 마친 후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를 시찰하고 돌아와 우리나라 최초의 대사전,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해낸 인물입니다. 엄청난 금수저였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극노는 1893년 경남 의령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3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큰형수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서당에 가지 못하고 농사일에 전념하며 어깨너머로 한문을 배웠고 마을에 딱 한 부 배달되는 대한매일신보를 돌려 읽으며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1910년 18세 이극노는 마산까지 걸어가 호주 선교사가 세운 창신학교에 입학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신학문을 배우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기는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일이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거리에서 은단을 팔고 새벽마다 남의 집 말죽을 끓이는 일을 했습니다. 2년 후 이극노는 독립군이 되기 위해 만주로 갑니다. 박은식, 신채호 등 많은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독립군 양성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던 중 이극노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장투쟁보다는 공부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상해에 있는 독일계 동제대학에 입학합니다. 4년 후 동제대학을 졸업한 이극노는 더 많은 공부를 위해 상해를 떠납니다. 인도양을 돌아 수에즈 운하, 이태리, 알프스를 거쳐 마침내 독일에 도착, 베를린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0. 전공은 경제학, 부전공은 철학, 언어학, 인류학이었습니다. 유학 당시 이극노는 베를린 대학에서 무보수로 조선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칠판에 글씨를 쓸 때마다 왜 한글 철자법은 통일되어 있지 않은지, 왜 아직 조선말 사전이 없는지 물었고 그때마다 선생은 부끄러웠고 우리말 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5년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길에 오른 이극노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며 선진 문물을 둘러봅니다. 이때 아일랜드의 국민들이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모국어를 잃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것을 보고 일제하에 우리말도 비슷한 처지가 될까 걱정하였습니다. 1929년 부산항으로 돌아온 그는 우리말을 지켜 우리 민족을 지키는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결성합니다.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좌우익을 총망라한 108인의 사회 저명인사들을 하나로 결속한 것입니다. 또한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조선어 연구회에 가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며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명칭도 조선어학회로 변경합니다. 한편 그는 명예와 보수가 보장되는 보성 전문학교 교장직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나라가 독립을 하기 전에는 돈을 벌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조선어학회의 대부분의 회원들과는 달리 따로 직업을 갖지 않고 사전 편찬에만 전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등의 학문적인 작업은 기본이고 회원들 간의 격렬한 논쟁 조정, 조직 운영과 경비 조달, 시시때때로 감시에 눈초리를 보내는 일본 순사들을 상대하는 것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이렇듯 이극노는 조선어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마침내 우리말 사전 편찬이라는 대업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어학회를 이끌었던 이극노는 학회의 대부분 회원들과 달리 오랫동안 우리에게 잊힌 인물이었습니다. 1948년 김구 선생과 함께 평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북인사라는 딱지가 붙었고 그에 대한 연구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오직 한길만을 고집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영화 말모이에서 배우 윤계상 역할의 실제 모델이 이극노 박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으로 큰 뜻을 품고 한글 사랑을 실천했던 그의 자서전에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무슨 일에나 먼저 예산을 세우고 시작한 일은 없었다. 다만 먼저 뜻을 세울 뿐이다. 그러니
나의 생활은 언제나 모험이다.